저는 그날 이 상황이 몰래카메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고요? 다들 너무 이상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고 흐트럼 없이 그냥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이곳은 내가 알던 세계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너무 정돈된 풍경은 때로 불편하고 무서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편리함이 아니라 압도된 질서, 배려가 아니라 무언의 강제, 그리고 아주 이상한 일상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경고할게요. 이건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도시를 낯설게 만들 이야기예요.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런 세상이 있어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알렉스예요. 유럽에서 도시계획과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럽 여러 도시들의 지하철과 트램, 버스 체계를 분석해 왔고요. 솔직히 저희 시스템에 대해선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도시교통 포럼에서 제 생각이 흔들리는 계기가 생겼어요. 한 아시아 전문가가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발표하셨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시민 친화적인 시스템 중 하나라고 말하셨어요. 처음엔 솔직히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아시아의 시스템이 유럽보다 낫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했죠. 하지만 발표가 끝날 무렵엔 저도 모르게 메모를 엄청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검색을 해봤어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시운행 와이파이 청결.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관련 논문, 보고서, 현장 리뷰까지 닥치는 대로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상할 정도로 긍정적인 내용뿐이었어요. 실시간 열차 정보, 무료 와이파이, 거의 예외 없는 정시 운행, 심지어 승강장에 냄새도 없고 쓰레기가 없고 싸움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일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걸까? 궁금함이 점점 커졌어요. 논문도 숫자도 좋지만 역시 중요한 건 경험이잖아요. 결국 결심했어요. 내 눈으로 보고 타보고 느껴보자. 그리고 한국 지하철이 왜 그렇게까지 평가받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철학과 기술이 담겨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연구하는 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저는 도시를 움직이는 방식, 사람을 연결하는 구조, 그리고 시스템 속에 담긴 가치와 문화를 연구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런 지하철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시작이 궁금했고 그 성장의 원리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이 여정이 제 연구를 위한 출장이 될지 아니면 제 생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한국 지하철은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 같았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이든 여행이든 출국할 때 느끼는 설렘은 익숙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어요. 뭔가 더 큰 걸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거든요. 비행기 수속을 마치고 대기석에 앉아 있자니 문득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 지하철에 끌렸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한 시스템 때문일까요? 아니면 도시라는 생명체가 가진 움직임 때문이었을까요? 비행기 안에 타고 자리에 앉으면서 자료를 다시 꺼냈어요. 서울 지하철 노선도 이용 방법, 환승 구조, 주요 역사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시민들이 남긴 후기들까지 정리해둔 문서였어요. 공식 문서보다 일반 시민들의 리뷰가 더 흥미롭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썼어요. 지하철이 편해서 차를 팔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국 지하철 안에서는 책 읽고 커피 마시고 생각할 시간이 생겨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지하철이 사람의 시간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꿨다고. 이건 제가 상상하던 교통수단이라는 개념을 훌쩍 넘어선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을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속도가 빠르다는 말은 들어봤고 와이파이가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게 사람들의 하루를, 도시의 감각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불빛이 가득한 도시가 보였을 때 그 순간이 잊히지 않아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살아있는 회로 같았어요. 건물 하나하나, 도로 하나하나가 모두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요. 아, 저 불빛 속에 지하철이 흐르고 있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와 피로, 기대와 고요가 그 지하철 안에서 흘러가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 바로 내일 제 눈앞에 펼쳐지겠죠. 이번 여정은 단순한 체험이 아닐 거예요. 저는 지금 한 도시의 철학과 감각을 탐험하러 가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제 생각과 일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 도착하고 첫 아침이 밝았어요. 시차 때문에 약간 피곤하긴 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오늘 드디어 한국 지하철을 직접 타보는 날이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삼성역이었어요.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대형 환승역이라 다양한 시설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한국 시민들이 삼성역에 가면 한국 지하철의 모든 걸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부터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이게 역이라고요? 외관부터 엄청 깔끔했고 바닥은 반짝였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밝은 조명과 안내 시스템이 저를 반겨줬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디지털 안내판이었어요. 몇 분 뒤에 어떤 열차가 어디 방향으로 오는지 어떤 칸에 자리가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보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나와 있었어요. 외국인도 길 잃을 걱정이 없겠구나 싶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플랫폼에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상쾌하다고 해야 하나요? 예상과 달리 지하라는 특유의 답답함이 거의 없었어요. 그 비결이 뭘까 싶었는데 곧바로 알게 됐어요. 스크린 도어. 열차가 오기 전까지 플랫폼과 선로가 완전히 분리돼 있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문이 열차가 도착해야만 열리고 열차가 떠나면 다시 닫혀서 소음도 막아주고 공기도 차단해줘요. 이건 승객 안전은 물론 청결 유지와 공기질 개선에도 정말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쓰레기 하나 없는 플랫폼, 광이 나는 바닥 그리고 정숙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이 조용하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대화를 속삭이듯 조용히 하거나 아예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임산부 전용 좌석이었어요. 핑크색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누구도 앉지 않고 자연스럽게 비워두고 있었어요.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 그게 이곳에서는 배려의 기본이라는 걸 금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좌석 근처에서 한 임산부가 조용히 앉는 걸 보고 괜히 제가 다 뿌듯했어요. 이건 제도라기보단 문화예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배려 문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열차가 도착했을 때 시간은 10초도 안 어긋났어요. 그리고 승객들은 밀지 않고 차례대로 타고 내렸어요. 도시가 이렇게 정돈되어 움직이는 게 가능하구나. 그 순간 정말 실감했어요. 처음 한국 지하철을 경험하면서 저는 기술, 디자인, 청결, 그리고 질서 있는 시민의식까지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히 시스템이 좋다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된 교통 철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충격이었어요.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저희 도시의 시스템이 이곳에선 기본처럼 느껴졌거든요. 오늘 경험을 통해 제 머릿속에 아주 단순한 질문이 생겼어요. 이런 시스템 어떻게 가능했을까? 단순히 기술만으로 이런 지하철이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시스템의 근원, 그 역사를 꼭 파헤쳐 봐야겠다고요. 지하철을 타고 나서 하루가 지났는데도 제 머릿속엔 같은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런 시스템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분명 그 뒤에는 시간, 노력, 그리고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청 도시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지하철 관련 박물관도 다녀오기로 했어요. 처음 알게 된 사실은 한국의 첫 지하철은 1974년에 개통됐다는 거였어요. 서울역과 청량리를 잇는 1호선. 그게 한국 도시철도의 시작이었어요. 당시 서울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고 도로는 매일 아침마다 차량과 사람들로 마비됐대요. 그래서 정부는 지상 위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아래로 들어가자는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게 지금의 지하철 시스템의 출발점이었어요.
그 이후로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2호선, 3호선, 4호선, 그리고 수도권 주요 노선들이 순차적으로 개통되면서 서울은 전국 어디서든 지하철로 연결되는 도시가 되어갔어요. 특히 2호선은 순환선이라서 도시 전체를 둥글게 이어주었고, 이후 도시 확장에 맞춰 경기도 외곽까지 연장되는 노선들도 생겨났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렸어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한국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지능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 도어, 실시간 열차 위치 안내, 환승 정보 자동 표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 안전과 정보 접근성을 중심에 둔 설계. 이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게다가 2010년대 이후에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다른 도시들도 각각의 규모에 맞는 지하철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같은 고속 지하철 시스템도 점차 확대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기반 시설을 갖추고 기술을 적용하고 시민 편의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변화의 속도보다 그 방향의 일관성이었어요. 어떤 도시들은 빠르게 바뀌긴 하지만 자주 갈팡질팡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시민 중심이라는 방향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술이 발전해도 항상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먼저였고, 노선을 만들 때도 이용자 수요, 경제 효과, 지역 균형을 함께 고려했어요. 결국 이 시스템은 단순히 건설된 게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개량과 실험, 그리고 정책적 일관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결과였어요. 저는 이 발전사를 보면서 지하철이 단지 철도나 교통망이 아니라 도시 성장의 철학적 축이었단 걸 느꼈어요. 속도를 쫓기보다는 사람을 향한 속도, 규모보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그리고 기술보다 생활의 질을 우선한 방향성. 이게 한국 지하철이 만들어온 역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제가 느꼈던 그 정돈된 질서와 배려는 그냥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시민을 만들었고 시민이 시스템을 지탱해온 거예요. 서로 맞물려 발전한 거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지하철을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시민과 도시가 함께 만든 문화유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한국 지하철의 발전사를 살펴보고 나니까 이제는 실제 기술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평일 낮 시간대를 이용해서 몇 개의 주요 역을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역시 스크린도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유리문 아니야? 하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문 하나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은 승객 추락 방지예요. 사람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막아주는 건데 한국은 이걸 거의 전 노선에 다 설치했더라고요. 유럽에서도 일부 도입된 곳이 있지만 이 정도로 전면적이고 일관된 설치는 정말 보기 드물었어요. 게다가 이 스크린도어는 공기질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하철이 선로를 달리면서 발생시키는 분진이나 금속 가루 같은 미세 입자들이 플랫폼으로 올라오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공기 자체가 훨씬 더 쾌적한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꽤 정교했어요. 열차가 도착하면 기관사가 조정하는 동시에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정확히 맞물려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요. 센서가 작동해서 사람이 끼이거나 가방이 걸려도 인식해서 자동으로 멈추고요. 이 모든 게 수초 안에 이루어진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실시간 열차 정보 시스템, 역 안에 있는 전광판은 그냥 도착 시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열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몇 번째 칸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려면 어느 쪽 문이 빠른지까지 알려줘요. 이건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기술이었어요. 예측 가능하고 정돈된 흐름 속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었죠. 특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학생이나 직장인, 어르신들에게 이런 정보는 하루하루의 리듬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자동 음성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열차가 도착할 때 이번 열차는 청량리행입니다. 승차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안내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게 한국어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반복 안내가 돼요. 저처럼 외국인도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모든 지하철역과 차량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보안 요원도 곳곳에 있고 위급 상황 대응 매뉴얼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인지 지하철 안에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꽤 컸어요. 지금 이 공간은 내가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로 비상 상황 대비 시스템이에요. 플랫폼에는 심장 제세동기와 구조 장비가 구비되어 있었고요. 열차 안에는 비상 통화 버튼과 인터폰도 설치돼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이런 기술들을 보여주기 위한 기술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 안전 중심, 생활 중심으로 설계한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술이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고 심지어 감동까지 줄 수 있다는 거리 곳곳에서 처음 느꼈어요. 이건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지켜주는 생활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건 그만큼 도시가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지하철에서 기술이 첨단을 넘어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기술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니까 이번엔 이 정돈된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특히 청결이요. 한국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깨끗해요. 처음엔 제가 방문한 날만 운 좋게 깔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을 계속 다녀봐도 역마다 바닥이 반짝이고 열차 안에는 쓰레기 하나 안 보여요. 심지어 화장실까지요. 지하철역 안에 무료 화장실이 있는데 그 수준이 일반 카페나 백화점 못지 않았어요. 냄새도 안 나고 휴지도 항상 채워져 있고 손 씻는 공간도 넓고 깨끗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청소 인력이 아주 많은가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인력이 투입되진 않아요. 대부분 두 분씩 한 조로 구역을 돌면서 청소하시거든요. 이걸 듣고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려면 더 많은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역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해답은 의외로 시민들 안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바닥에 껌도 없고 광고 전단도 안 흩어져 있고요. 음식물 냄새도 나지 않고 심지어 아이들도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시스템의 힘만은 아니구나. 사람들이 함께 유지하는 질서, 그게 이 청결의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편의성도 인상 깊었어요. 역 안에 편의점, 카페, 문구점, 심지어 병원까지 있는 곳도 있었고요. 지하철 타기 전에 급히 뭔가 사야 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느 역에선 열차를 기다리다가 쇼핑몰처럼 꾸며진 통로를 지나가게 됐는데요. 그 안에 서점이랑 디저트 가게, 옷가게까지 있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한 역은 백화점과 바로 연결돼 있어서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또 어떤 역은 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하고 지하 통로로 연결돼 있었어요. 이런 연결 구조는 이동하는 사람들에겐 편하고 상권 입장에서도 유입 효과가 크고 무엇보다 비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 심한 날엔 지하로만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실용적이었어요. 게다가 환승 통로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거의 모든 구간에 설치돼 있어서 노약자나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디테일 하나하나가 생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열차 내부의 좌석도 살펴봤는데요.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좌석 배열, 벽면마다 붙어있는 안내 문구, 그리고 승객들이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건 기술로만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시민들이 지하철을 함께 쓰는 공공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돈된 분위기와 편안함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날 저는 정말 실감했어요. 도시의 품격은 시설이 아니라 그 공간을 함께 쓰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요.
한국 지하철은 단순히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유지하고 지켜내는 공공문화의 집합체였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멋졌어요. 며칠 동안 한국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점점 더 놀라운 걸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교통수단으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은 단순히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구나. 이건 도시의 구조를 재편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 또 하나의 세계구나. 예를 들어볼게요. 잠실역에 갔을 때였어요. 그 역은 그냥 역이 아니었어요. 롯데백화점,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까지 전부 지하로 연결돼 있었어요. 비가 오든 미세먼지가 심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실내에서 쾌적하게 이동하면서 쇼핑하고 식사하고 즐길 수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도시가 입체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보통 저희 유럽 도시의 역은 그저 열차가 서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걸어서 백화점 가고 다시 버스 타고 식당 가고 모두가 따로따로 존재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지하철을 중심으로 도시의 다양한 기능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 자체가 목적지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강남역 근처에서는 지하로 연결된 지하상가가 수백 미터 이어지는데 그 안에 카페, 옷가게, 화장품 매장, 전자기기 판매점까지 다 있었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사람들이 복잡하지 않게 이동하고 잠깐 물건도 사고 친구도 만나고 생활과 이동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서울 시민들 사이에선 지하철 생활권이라는 말도 있대요. 집은 외곽에 있어도 지하철만 잘 연결돼 있다면 어디든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출퇴근, 쇼핑, 병원, 문화생활까지 다 가능하다는 뜻이래요. 이걸 보면서 저는 지하철이 단순히 물리적인 연결이 아니라 도시의 시간과 공간을 재설계하는 철학적 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이런 구조는 에너지 소비 절감, 날씨 영향 최소화, 그리고 상권 활성화까지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어요. 정말 잘 설계된 순환 구조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단지 수도권 일부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같은 다른 도시들도 도심과 상권 문화 공간이 지하철과 함께 짜여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 인프라 수준이 아니라 도시 그 자체를 설계하는 도구였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한국 지하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빠르고 편하다는 기술적 장점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도시를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들지를 정확하게 고민하고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철학이 저에게 아주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한국 지하철을 경험하면서 처음엔 단순히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편리할까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질문을 품게 되었어요. 도시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제가 본 한국 지하철은 기술, 디자인, 운영, 시스템 이 모든 게 뛰어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위한 철학이었어요. 지하철의 모든 설계와 선택에는 어떻게 하면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스크린도어 하나에도 안전이 있었고 화장실에도 존중이 있었고 전광판 하나에도 시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스템을 믿고 따라주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어요. 이제 저는 유럽으로 돌아가면 한국처럼 지하철을 만들자고 단순히 말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좋은 기술과 더불어 좋은 시민 문화를 함께 설계해야 해요. 우리는 보통 도시 문제를 해결할 때 새로운 장비, 새로운 구조, 새로운 노선을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저에게 보여줬어요. 사람을 믿고 설계하면 사람이 그 시스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는 걸요. 저는 한국 지하철을 통해 기술의 끝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도시가 사람을 편하게 해주면 사람은 도시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순환이고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이 경험을 제 연구에, 제 도시 설계에 녹여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 동료들에게도 꼭 말할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고요.
한국 지하철, 이건 단지 도시의 지하를 달리는 열차가 아니었어요. 그건 삶과 삶을 연결하고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믿음의 선로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